여러분 안녕하세요. 반갑습니다. 여러분과 함께 화학 공부하는 홍성대 선생님입니다. 자, 우리 이번 시간은요, 저번 시간에 이어서 루이스 구조식 그리기 한번 공부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루이스 구조식 그리기 우리 정석적인 방법을 배웠었거든요. 자, 어떻게 했는지 한번 한 가지 분자를 예로 들어서 설명을 해 보도록 할게요. 자, CF4를 예를 들어서 한번 해보겠습니다. 자, 먼저 구성 원자의 원자과 전자수를 모두 더하라고 했습니다. 원자과 전자수를 더하는 이유는 공유결합을 형성하는 데 있어서 원자과 전자가 공유결합에 참여하기 때문이었죠. 그래서 우리 탄소는 원자과 전자수 4개 있었고요. 그리고 플루오린 같은 경우는 한 개당 7개 있는데요. 그 7개가 총 4개나 있죠. 그러면 총 몇 개 있는 거야? 내가 공유결합에 사용할 수 있는 전자는 74, 28 32개, 32개의 전자를 사용할 수가 있네요. 자, 이때 두 번째, 중심 원자를 좀 결정을 하고요. 중심 원자 주변에 주변 원자를 배열하라고 합니다. 이때 중심 원자가 될 수 있는 조건은 뭐였냐면 결합선의 수를 더 많이 그릴 수 있는 원자가 중심 원자로 결정을 해라 라고 했습니다. 따라서 탄소 같은 경우는 결합 4번 할 수 있고요. 플루오린은 1번 할 수 있기 때문에 우리 탄소가 중심 원자가 된다라고 얘기했습니다. 자, 주변에 플루오린을요 대칭적으로 배치를 예쁘게 하고요. 자, 그런 다음에 중심 원자와 주변 원자 사이에 공유 전자쌍, 즉 단일 결합을 형성을 하래요. 그래서 단일 결합을 형성합니다. 그럼 내가 전자를 몇 개 쓴 거라고 했어요? 이 단일 결합 한 개당 전자가 이렇게 2개씩 들어있는 거죠. 따라서 전자를 총 2, 4, 8 해가지고 8개를 썼다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그럼 전자 몇 개 남냐면요, 26개가 남네요. 맞나요? 24개 남나? 24개의 전자가 남죠. 그죠? 그러면은 남은 전자 갖다가 누구부터 옥텟을 만족시켜라? 그치? 주변 원자부터 옥텟을 만족시켜라. 주변 원자인 플루오린을 만족시키려면 플루오린 같은 경우는 지금 주변에 전자가 2개밖에 없단 말이야. 그러니까 전자 8개를 만족시키려면 전자가 총 6개가 필요하겠죠? 그래서 하나, 둘, 셋, 넷, 다섯, 여섯 이런 식으로 각 플루오린마다 전부 6개의 전자를 6개라고 하는 건 비공유 전자쌍이 이제 3개, 세 쌍인 거죠. 그러면은 6, 4, 24 해가지고 총 24개를 다 사용하게 되는 거죠. 전자가 없네요. 그리고 마지막에 보니까 중심 원자의 옥텟을 만족시키려고 보니까는 중심 원자 이미 옥텟을 만족하고 있기 때문에 바로 이 구조가 CF4의 분자의 구조가 루이스 구조가 되겠다라는 걸 확인할 수가 있습니다. 자, 그런데 계속해서 이렇게 정석적인 방법으로 전자수를 세고 그리고 중심 원자 배열하고 주변에 단일 결합 형성하고 굉장히 조금 번거로운 과정들을 거쳐야 된단 말이죠. 따라서 우리는 조금 더 간편한 방법을 배웠었습니다. 자, 그 이유는 뭐였냐면 고등학교 교육 과정에서는요, 우리 옥텟 규칙을 벗어나는 경우가 없어요. 누군 제외하고 베릴륨과 풍수를 제외하고는 옥텟 규칙을 벗어나는 경우를 배우지 않습니다. 따라서 이 아래에 있는 조금 간단한 내용으로 우리 루이스 구조식을 나타내보자 라고 얘기를 했었죠. 자, 그럼 어떻게 하는지 한번 4가지 방법으로 좀 줄여서 살펴보겠습니다. 자, 먼저 구성 원자의 결합선 수를 조금 확인하래요. 그런 다음에 역시 마찬가지 중심 원자 주변 원자를 결정해서 배열을 좀 하고요. 이 3번째와 4번째가 중요한데 중심 원자와 주변 원자 사이에 필요한 결합 수만큼 결합을 형성을 하고요. 그리고 마지막 옥텟 규칙 만족할 때까지 비공유 전자쌍을 찍으라고 합니다. 자, 이게 무슨 말이냐? 한번 밑에 있는 요 모든 분자를 좀 다 그려보면서 익혀보도록 할게요. 자, 아까 CF4 했죠, 그죠? 요거 한번 간편한 방법으로 생각해 본다면, 자, 먼저 결합선의 수를 세는 거야. 그래서 탄소 같은 경우는 4개, 플루린 1개야. 그럼 중심 원자는 탄소가 되는 거죠. 그럼 중심 원자 주변에 주변 원자를 적당히 배치를 하고요. 자, 그런 다음에 필요한 결합수만큼 결합을 모두 형성을 해보세요. 자, 플루린 같은 경우는 결합 한 번만 형성하면 된다며. 그러면은 중심 원자와 이렇게 한 번만 형성하면 되겠죠. 자, 그러면 자연스럽게 우리 탄소 같은 경우는 4개의 결합이 형성이 되면서 필요한 수만큼 결합이 형성이 된 거죠. 자, 마지막으로 어떻게 하라고 했어? 필요한 옥텟 규칙 만족할 때까지 전자를 찍으라고 했죠. 비공유 전자쌍을, 그래서 이런 식으로 비공유 전자쌍을 플루린에 총 6개씩 찍어주시면 되겠습니다. 이렇게 하면은
루이스 구조식이 완성됐다라고 보시면 되고요. 탄소는 만족했으니까 굳이 비공유를 찍을 리가 없겠죠. 자, 그러면은 우리 공유 전자쌍 몇 개 있는지 알 수 있어요? 공유 전자쌍은요, 총 4개 있죠? 하나, 둘, 셋, 넷. 총 4개의 공유 전자쌍이 있고요. 비공유 전자쌍은 몇 개 있습니까? 하나, 둘, 셋, 넷, 다섯, 여섯, 일곱, 여덟, 아홉, 열, 열하나, 열둘, 즉 3, 4, 12, 총 12개의 비공유 전화상이 있다라는 걸 확인할 수가 있고요. 이렇게 우리 값을 우리 시험 문제에서는 어떻게 표현을 하냐면, 너네 공유분의 비공유 전자쌍 값 이거 한번 구해봐 라고 한다면 여러분들 4분의 10이야 3이야 라고 구할 수도 있어야 된다라는 거, 이렇게 연습을 한번 해봅시다. 자, 그러면 쭉 한번 봅시다. NF3 한번 볼까요? 자, NF3. 자, 질소는 결합을 3번 하고요. 플루오린은 결합을 1번 합니다. 선생님 결합선수 어떻게 하나요? 라고 혹시라도 묻는 친구들을 위해서, 자, 여기 나와 있고요. 결합선수가 나와 있고요. 요거는 선생님이 암기를 반드시 하라고 얘기를 했습니다. 그죠? 자, 여기 안다고 생각하고 선생님 그대로 계속 진행할게요. 자, 질소가 3개고 플루오린 1개니까 어떻게? 질소를 중심 원자로 배치를 하고요. 주변에 플루오린을 배치를 합니다. 그런 다음에 플루오린 결합 1번 하니까 중심 원자랑 1번씩 결합을 하면 질소 또한 우리 결합선수만큼 결합을 하는 게 되는 거죠. 자, 마지막으로 옥텟 규칙 만족할 때까지 전자 비공유를 찍으면 플루오린 같은 경우는 몇 번? 그치, 이렇게 총 1개당 6개씩 찍어야 되고요. 자, 질소 같은 경우는 하나, 둘, 셋, 넷, 다섯, 6개 있잖아. 그럼 8개를 만족하려면 2개를 더 찍어야겠죠? 해서 이렇게 루이스 구조식을 그릴 수 있겠다. 자, 공유 전자쌍은요, 총 3개 있고요. 비공유 전자쌍은요, 3, 3, 9, 10, 10개 있는 거죠. 그래서 공유분의 비공유 값이 3분의 10이야 라고 표현할 수가 있다라는 거. 자, OF2 한번 해봅시다. 자, 산소는요, 결합 2번 하고요. 플루오린은 1번 합니다. 자, 그러면은 산소 2번이니까 어때? 얘가 중심 원자고 주변에 플루오린 배치하시면 되겠죠? 자, 그런 다음에 플루오린은 결합 1번 하고요. 산소는 2번 하니까 서로 이렇게 결합을 형성시켜주면 되겠고요. 옥텟 규칙 만족할 때까지 하나, 둘, 셋, 넷, 다섯, 여섯, 하나, 둘, 셋, 넷, 다섯, 여섯, 하나, 둘, 셋, 넷, 이런 식으로 전자쌍을 찍어주시면 되겠죠? 산소 같은 경우는 주변에 전자가 4개밖에 없기 때문에 4개를 더 찍어서 8개를 만족했다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공유 전자쌍 4개 있고요. 4개가 아니라 2개 있죠. 하나, 둘, 그지? 그래서 공유 전자쌍 2개 있고요. 비공유 전자쌍은요, 플루오린의 6개, 산소의 2개 해가지고 총 8개가 있다. 그래서 공유분의 비공유 값은요, 4라는 값이 나온다는 거 확인할 수가 있습니다. 자, 이런 식으로 갑자기 선생님 그러면 얘 같은 경우는 중심 원자가 2개인데 어떡하죠? 라고 하는 친구들이 있어요. 자, 얘가 왜 중심 원자가 2개냐? 탄소 같은 경우는 결합 4번 하고요. 플루오린 같은 경우는 결합 1번 하니까 탄소가 중심 원자가 되는데 탄소가 2개나 있네? 그럼 둘 다 중심에 배치를 하세요. 그런 다음에 플루오린을 대충 우리 대칭적으로 이렇게 배치를 해주시면 동서남북으로 해서 이렇게 표현할 수가 있고요. 플루오린 같은 경우는 결합 1번씩 하잖아, 그지? 그러면은 탄소는 원래 4번 해야 되는데 4번의 결합을 해야 되는데 지금 1번씩 2번씩을 했죠. 그럼 2번밖에 안 남았지? 그럼 서로 2번 하면 되겠다. 그치? 자, 그런 다음에 비공유 전자쌍을 필요한 수만큼 찍어줘라. 그럼 플루오린 같은 경우는 몇 개? 각 1개당 6개의 비공유가 찍혀야 되고요. 그지? 탄소는 주변에 이제 8개가 만족했기 때문에 굳이 비공유를 찍을 필요가 없다. 자, 공유 전자쌍 총 몇 개? 그치, 6개에다가 비공유 전자쌍 3, 4, 12, 12개 해서 공유분의 비공유 값이 2가 나온다라는 거 확인할 수가 있습니다. 자, 이렇게 쭉 할 겁니다. 조금 지루한 시간이 될 수도 있어요. 자, 쭉 한번 보겠습니다. 자, C2F4라고 나와 있죠. 자, C2F4 보시면은 역시 마찬가지 탄소 4개, 결합선, 플루오린 1개니까 탄소 중심 원자, 그리고 탄소가 중심 원자, 주변에 플루오린 배치, 그런 다음에 플루오린 결합 1번 하니까 탄소 같은 경우는 4번의 결합 중에 1번씩을 한 거죠. 따라서 총 3번 나왔으니까 서로 3번씩 결합해주면 되겠다. 비공유 찍읍시다. 플루오린 하나, 둘, 셋, 넷, 하나, 둘, 셋, 넷, 다섯, 여섯, 6개씩 찍고요. 그리고 탄소는 필요 없으니까 우리 공유 전자쌍 5개에다가 비공유 전자쌍 6개야 라고 여러분들 구할 수가 있겠다.
자, N2F4. 굉장히 누구랑 비슷한 모양일 것 같은 느낌. 그치. C2F4랑 비슷한 느낌일 것 같은 느낌인데 사실은 구조식이 완전 다릅니다. 그래서 이거 잘 비교를 잘 해야 돼요. 자, 질소 같은 경우는 결합선 3개, 플로린 한 번이니까 질소가 중심으로 배치가 되고요. 주변에 플로린이 배치가 됩니다. 자, 그런 다음에 플로린 결합 한 번 해야 되니까 한 번씩 결합 형성하시면 질소 같은 경우는 3번 중에 2번을 한 거니까 서로 한 번씩만 하면 되겠죠. 그래서 N2F4 같은 경우는 다 이중결합, 다중결합이 없지만 C2F4 같은 경우는 이중결합이 존재하더라. 이런 차이점을 잘 알고 있어야 됩니다. 자, 이거 비공유 찍어볼까요? 자, 플로린에 하나, 둘, 셋, 넷, 다섯, 여섯.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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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그리고 질소는 총 8개 있어야 되니까 하나, 둘, 하나, 둘. 이렇게 찍으면 되겠죠. 자, 공유 전자쌍 몇 개? 하나, 둘, 셋, 넷, 5개 있고요. 비공유 전자쌍 3, 4, 12, 13, 14 해가지고 14개가 있다라는 거 확인할 수가 있겠죠. 자, N2F4. 자, 여기 플로린 2개가 없어진 모양이죠. 자, 그러면은 질소는 3번 결합하고요. 플로린 1번 결합하니까 질소가 중심 원자, 주변이 플로린. 자, 플로린 결합할 수만큼 한 번 결합해주면 질소는 3번 결합할 수 있으니까 2번씩 나왔죠. 남은 2번씩을 서로 결합해주면 결합선수는 끝났고요. 비공유를 옥텟 만족할 때까지 열심히 찍어줍니다. 그럼 플로린은 6개씩이고요. 우리 질소 같은 경우는 비공유 전화상이 1개씩 있어야 돼. 왜냐면 하나, 둘, 셋, 넷, 다섯, 여섯. 질소 하나당 주변에 전자가 6개 있으니까 1개를 찍어야겠죠. 자, 공유 전자쌍 4개 있고요. 비공유 전자쌍 3, 2, 6, 7, 8, 8개 있네요. 그래서 값을 해주면은 2라는 값이 나온다. 공유분의 비공유 값이. 자, O2F4 봅시다. 자, 얘도 약간 어때요? 요 N2F4랑 F2랑 비슷한데 역시 마찬가지 구조가 좀 다를 거라는 거야. 자, 보시면요. 산소 같은 경우는 결합 2번, 플로린 1번 하니까 산소 중심에 놓으시고요. 주변에 플로린 배치하십시오. 플로린 결합 1번씩 하면 되니까 산소 그러면 1번 남았죠? 그럼 그대로 결합 형성을 시켜주면 되겠다. 자, 플로린 전자 하나, 둘, 셋, 넷, 다섯, 6개 찍으시면 되고요. 여기 역시 마찬가지 6개. 산소 같은 경우는 하나, 둘, 셋, 4개 있으니까 주변에 전자가 4개가 있어야겠지? 그래서 공유 전자쌍은 3개, 비공유 전자쌍은요. 전부 앞에서 3, 2, 6, 7, 8, 9, 10, 10개 있다라는 거 확인할 수가 있습니다. 공유분의 비공유 값이 뭐랑 같아요? 여기 있는 여기 있는 NF3랑 똑같네요. 그죠? 이런 특징도 조금 알아두시면 되겠습니다. 자, CF2O 봅시다. 탄소는 4번, 플로린 1번, 산소는 2번. 이런 식으로 탄소가 들어있으면 얘들아 무조건 탄소가 중심 원자가 된다고 생각하시면 돼요. 자, 그럼 탄소가 중심 원자고요. 주변에 주변 원자를 조금 예쁘게 배치를 하시고요. 플로린 1번 결합하면 되고 산소는 2번 결합하면 되니까 자연스럽게 탄소는 4번의 결합이 형성이 됐네요. 자, 플로린부터 그러면 전자쌍 찍어주면 하나, 둘, 셋, 넷, 다섯, 여섯. 하나, 둘, 셋, 넷, 다섯, 여섯 찍어주시면 되고 산소 같은 경우는 우리 하나, 둘, 셋, 4개가 있잖아 주변에. 그러니까 산소는 하나, 둘, 셋, 넷 이렇게 4개를 더 찍어줘서 옥텟을 만족시키면 되겠죠. 이게 바로 이제 CF2O의 구조식이 되는 거고요. 공유 전자쌍은 4개, 비공유 전자쌍은 하나, 둘, 셋, 넷, 다 7, 8개가 되는, 즉 공유분의 비공유 값이 2가 되는 값이 나온다라는 거 확인할 수가 있습니다. 자, 3개 남았네요. 자, FCN 굉장히 많이 나오는, 시험에 많이 나오는 분자 중에 하나예요. 그래서 플로린 하나, 그리고 탄소는 4개, 질소는 3번의 결합을 할 수 있으니 역시 마찬가지 탄소가 중심 원자가 되고 주변 원자를 배치하시면 되겠습니다. 자, 플로린 결합 1번 하면 되고요. 그리고 질소는 3번의 결합하면 되죠. 그러면은 플로린 같은 경우는 비공유 6개 찍고 그리고 질소 같은 경우는 2개를 찍어주면 만족을 하는 거지. 자, 공유 전자쌍은 4개, 비공유도 4개. 그래서 공유분의 비공유 값이 1이라는 값이 나온다라는 거. 자, FNO라고 하는 거 역시 마찬가지. 결합선수 세보면 하나, 셋, 둘이 되는 거니까 중심에 있는 질소가 바로 중심 원자가 되겠다. 주변에 플로린이나 산소 배치하시고요. 플로린은 결합 1번 해야 되고 산소는 결합 2번 해야 되죠. 그럼 자연스럽게 중심 원자에 결합 선수가 맞게 되고요. 플로린은 이렇게 6개, 그리고 산소는 2개, 그리고 질소는 산소는 4개, 질소는 2개의 비공유 전자를 찍어주시면 되겠습니다. 자, 공유 전자쌍은 3개 있고요. 비공유 전자쌍은 총 몇 개 있니?
그치, 6개 있죠. 그래서 공유분의 비공유 값이 2라는 값이 나온다라는 거. 자, 마지막 CO2. 탄소 같은 경우는 결합 4번, 산소는 결합 2번 하니까 탄소가 중심 원자, 주변에 산소. 산소는 한 개당 결합 2번씩 해요. 그래서 2번씩 연결하시면 탄소도 역시 마찬가지 만족. 자, 산소 같은 경우는 우리 비공유 전자쌍이 총 4개가 찍혀 있어야 되겠죠? 전자가 4개가 찍혀 있어야 되니까 이렇게 그리시면 되겠다. 자, 공유 전자쌍은요 4개 있고요. 비공유 전자쌍 4개 있는 역시 마찬가지 공유분의 비공유 값이 1이라는 값으로 나와지고 있네요. 자, 이렇게 해가지고 우리 모든 루이스 구조를 그렸다고 보시면 되고요. 우리 이렇게 시험 문제 나올 때는요 이렇게 간단한 방법으로 그리시는 걸 추천을 하되, 이 방법을 정석적인 방법을 모르면 안 됩니다. 왜냐면 정석적인 방법을 알아야 이러한 다원자 이온의 구조식을 쉽게 그릴 수 있기 때문입니다. 알겠죠? 자, 이렇게 해가지고 우리 루이스 구조를 맞췄다고 보시면 되고요. 자, 이제는 전자쌍 반발 이론으로 한번 넘어가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전자쌍 반발 이론이란 무엇이냐 보시면은 선생님이 화학을 좋아하는 이유, 그리고 과학을 좋아했던 이유가 뭐라고 얘기했는지 기억나죠? 과학은 멋있는 학문이기 때문이에요. 멋있는 언어를 사용하기 때문에 선생님이 과학을 좋아한다고 했잖아. 역시 마찬가지. 여러분들 멋있는 단어가 또 나왔죠. 그죠? 뭐 전자쌍 반발 이론이라는 말도 맛있지만 VSEPR이래요. 너무 멋있죠, 그죠? 그래서 VSEPR의 뜻은 뭐냐면 이제 전자쌍 반발 이론이 이제 VSEPR로 이렇게 약자로 쓰이는 거고요. 밸런스 쉘이라고 해서 우리 밸런스 쉘이라는 뜻은 원자과 껍질이라는 뜻이에요. 원자과 껍질. 일렉트론 페어하면 뭡니까? 그렇죠. 전자쌍이죠. 원자과 껍질에 있는 전자쌍이 리퍼전 뭐야? 반발에서 티오리 원리죠. 원리. 그래서 원자과 껍질의 전자쌍의 반발에 의해서 그 분자의 실제 구조가 결정이 된다라는 이론이 바로 전자쌍 반발 이론 VSEPR이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다시 한번 읽어보면, 중심 원자를 둘러싸고 있는 전자쌍들의 정기적인 반발력 때문에 가능한 멀리 떨어져 존재하려고 하므로 중심 원자 주변에 존재하는 전자쌍의 반발이 분자의 3차원 구조를 결정한다는 이론이 바로 전자쌍 반발 이론이라고 보시면 됩니다. 자, 여기에 뭐가 빠졌냐면 사실은 요 앞에 굉장히 중요한 내용이 빠졌어요. 그래서 무슨 말이냐면 바로 중심 원자. 그래서 그냥 원자과 껍질의 전자쌍의 반발이 아닌 중심 원자에 존재하는 중심 원자를 둘러싸고 있는 전자쌍의 반발, 원자과 전자쌍의 반발로 인해서 분자의 실제 구조가 결정된다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자, 이 내용 한번 필기해 보면서 공부를 해보도록 할게요. 자, 우리 지금까지 어떤 내용들을 조금 배운다고 보시면 되냐면요. 정리해 보자면, 자, 화학식을 보고 여러분들 화학식을 보고 구조식을 추론할 수 있겠죠. 어떤 걸 이용해서, 그렇지, 루이스 전자 점식 을 이용해서 루이스 구조식을 우리 추론할 수 있고요. 이렇게 루이스 구조식을 추론할 줄 알면 공유 전자쌍 수 그리고 비공유 전자쌍 수와 그 결합의 종류가 단일 결합인지 다중 결합인지를 우리가 확인할 수가 있었습니다. 자, 이것까지 우리가 지금까지 한 거라고 보시면 되고요. 자, 이번 시간에 바로 우리의 이러한 구조식을 추론을 해서 실제의 입체 구조를 한번 예측해 보자라는 겁니다. 무슨 이론을 가지고? VSEPR 전자쌍 반발 이론을 가지고 실제 입체 구조를 예측해 보자. 실제 입체 구조를 예측하면요, 분자의 모양을 우리가 알 수가 있고요. 그리고 결합각이라는 것도 알 수가 있고 분자의 극성 여부를 판단할 수 있습니다. 이런 것들은 바로 평가원에서 여러분들한테 물어보는 주요 평가 요소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해서 앞으로 이러한 내용들을 좀 공부해 보겠다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자, 그러면은 전자쌍 반발 이론 시작할게요. 자, 아까 얘기했듯이 전자쌍 반발 이론은요, 중심 원자 주변에 존재하는 가장 바깥쪽에 있는 전자쌍, 원자과 전자쌍의 반발 때문에 분자의 실제 입체 구조가 결정된다라고 했고요. 자, 조금 나눠서 공부를 해보면, 먼저 첫 번째, 자, 1번으로 그냥 할까? 동그라미 1번 해서 중심 원자 주변에 뭐만 있는 경우만 볼 거냐면 공유 전자쌍만 있는 경우,
한번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만약에 중심 원자 주변에 공유 전자쌍이요. 공유 전자쌍이 두 개 있다고 봅시다. 자, 그 말은 무슨 말이냐면 만약에 중심 원자가 A라는 원자가 중심 원자라고 칠게요. 자, A라는 원자가 있는데 중심 원자 주변에 공유 전자쌍만 이렇게 두 개가 있어. B라고 하는 주변 원자가 있다고 칩시다. 그럼 얘네들이 전자쌍, 요 공유 전자쌍이 요 A와 B 핵과 핵 사이에 공간을 차지하고 있는데 얘네들은요 서로 마이너스 전하를 띠기 때문에 서로 반발력이 작용하고 있다고요. 따라서 이러한 전자쌍들이 서로 가장 멀리 존재하려고 하는데 중심 원자 주변에 전자쌍이 두 개 있는 경우는 몇 도의 각도를 이루어야 가장 멀리 있는 걸까? 그렇지. 180도의 각도를 이루어야 가장 멀리 있는 형태가 되는 거잖아. 따라서 이들의 결합각, 바로 결합각이라고 하면 주변 원자와 중심 원자, 주변 원자 사이의 각도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각 BAB의 작은 각도가 결합각이에요. 그래서 얘 같은 경우는 BAB가 180도를 이룰 때가 가장 멀리 존재하는 거야, 전자쌍이. 그래서 이러한 모양을 우리는 과학자들이 뭐라고 부르기로 이름 지었냐? 즉 분자의 모양을 뭐라고 지었냐면요, 바로 직선형 또는 선형이라고 불렀습니다. 자, 과학자들이 이러한 분자를 분류하기 위해서 직선형 또는 선형이라고 이름을 붙인 거기 때문에, 즉 과학자들이 이름을 붙여서 사회적인 합의를 이룬 용어이기 때문에 여러분들 이 용어는요 바로 암기를 해주셔야 됩니다. 알겠죠? 암기해야 되는 용어인 거야. 자, 한 개만 더 볼까요? 자, 공유 전자쌍이 만약에 3개가 있다. 그럼 중심 원자 주변에 공유 전자쌍만 3개 있는 거야. 그럼 이거 루이스 구조를 어떻게 그릴 수 있냐면요, 우리 자, 여기 B가 있으면 1번, 2번, 3번 이런 식으로 표현을 했습니다. 자, 근데 루이스 구조의 가장 큰 단점은 뭐냐면 2차원 평면 구조로밖에 표현할 수 없다라는 거죠. 실제 우리가 살고 있는 세상은 3차원 입체 구조이기 때문에 분자들도 역시 마찬가지 3차원 입체 구조라고 있잖아요. 따라서 루이스 구조에서 설명하지 못한 평면 이 3차원 입체 구조를 입체 구조처럼 나타내려면 바로 전자쌍 간의 반발을 우리 고려해야 된다라는 거. 그래서 지금 보시면 중심 원자 주변에 전자쌍이 총 3개 있잖아요. 그죠? 그럼 얘네들이 계속해서 반발하고 있는데 이 반발력을 최소화하기 위해서는 어떠한 결합각을 가져야 될까를 고민해 보면 가장 멀리 있는 결합각이 몇 도? 그치? 3개가 있는 경우는 120도의 삼각형 구조를 이루어야 되겠죠? 그래서 A 같은 경우 중심에 있다면 B 이렇게 돼 있어서 요 BAB 구조가 결합각이 120도의 각도를 이루면 요 전자쌍과 요 전자쌍, 요 3개의 전자쌍이 가장 멀리 존재하는 위치가 된단 말이야. 그치? 그래서 결합각은요 120도의 각도를 이루고 있고요. 이러한 상태를 우리 뭐라고 부르냐면 얘는 평면의 삼각형을 이루고 있어. 평면의 삼각형이야 라고 해서 평면 삼각형이라고 부릅니다. 평면 삼각형 역시 마찬가지 암기해야 되는 용어고요. 자, 만약에 공유 전자쌍만 4개 있는 경우를 생각해보자. 자, 그러면 어떻게 여러분들 또 생각할 수 있냐면 A가 있어. 이걸 루이스 구조식 그려보면은 B가 총 4개의 방향에 이런 식으로 위치하면 되겠네. 그럼 중심 원자 주변에 전자쌍이 하나, 둘, 셋, 4개 있는 거잖아. 그럼 얘네들이 가장 멀리 존재하려면 90도의 각도를 이뤄야 되나? 라고 생각할 수 있는데 그게 아니라는 겁니다. 이건 단지 이제 루이스 구조식일 뿐이고요. 실제 입체 구조는 어떤 거야? 가장 멀리 존재하려면요, 우리 입체적으로 3차원 구조로 그려보면 109.5도의 정사면체의 구조를 띈다라는 거야. 그래서 이렇게 자, B와 자, 여기 보시면요, 요 원자와 요 원자 3개는요 우리 지금 평면을 이루고 있는 거고요. 그리고 하나는 앞으로 그 중에 하나는 앞으로 나와 있고 하나는 뒤로 들어가 있는 이런 구조, 바로 이렇게 모든 구조가 정사면체의 구조를 이루는, 정사면체라면 이렇게 정사면체의 구조를 이루고 있구나라는 걸 우리는 확인할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이러한 구조를 우리는 분자 모양을 정사면체라고 부르고요. 정사면체 또는 사면체, 정사면체형이라고 부르고요.
자, 얘네들의 결합각 또한 여러분들 암기하셔야 됩니다. 얘네들의 결합각은요. 자, 즉 BAB, 그러니까 요 결합각이 109.5도라고 합니다. 그래서 여러분들 109.5도라는 각은요 반드시 암기가 되어져야 하는 각도라는 거 여러분들 아시면 되겠습니다. 109.5도의 각도를 이루고 있더라라고 하는 거. 그래서 중심원자 주변에 공유 전자쌍만 있는 경우를 봤어요. 자, 그러면 뭐 또 있을까? 중심원자 주변에 공유 전자쌍만 있는 것이 아니라 사실은 비공유 전자쌍도 같이 있단 말이야. 즉 중심원자 주변에 비공유 전자쌍도 같이 있는 경우, 즉 공유 전자쌍과 비공유 전자쌍이 있는 경우를 한번 봅시다. 자, 이거 하기 전에 우리 이거 안 했네. 자, 그럼 각각의 이러한 결합각과 분자 모양을 가지는 예시를 조금 볼게요. 자, 예시 초록색으로 써야지. 자, 예시 보시면요. 자, 얘 같은 경우 직선형 구조로 하고 있는 건 지금 보면 중심원자 주변에 전자쌍이 하나, 둘, 셋, 넷. 전자가 총 4개. 근데 얘는 지금 옥텟 규칙 만족 안 하고 있잖아요. 그러니까 이렇게 옥텟 규칙 만족 안 해도, 즉 주변에 전자가 4개만 있어도 안정해지는 원소 A는 누굴까요? 바로 베릴륨이 되겠죠. 그래서 베릴륨 같은 경우가 베릴륨이 형성하는 이런 화합물 같은 뭐 BH2라든가 BeF2가 바로 직선형 구조의 가장 대표적인 예시가 되겠고요. 자, 평면 삼각형 같은 경우는 어때요? 중심원자 주변에 전자쌍이 하나, 둘, 셋, 넷, 다섯, 전자가 6개, 즉 전자쌍이 3개 있는 거지. 이런 경우는 어때요? 6개만 돼도 안정해지는, 즉 옥텟 규칙 만족 안 하는 붕소가 생각이 나고요. BH3나 뭐 BF3 뭐 이런 것들이 다 해당이 된다라는 걸 확인할 수가 있겠죠. 자, 정사면체 구조는 뭐가 제일 떠오르나요? 보시면은 4번의 결합하는 거니까 우리 탄소 떠오르죠. A는 탄소고요. 그래서 CH4, 뭐 CF4, CCl4 막 이런 것들이 해당이 된다라는 걸 확인할 수가 있겠죠. 자, 그럼 다시 넘어가서 우리 중심원자 주변에 공유 전자쌍과 비공유 전자쌍이 같이 있는 경우 한번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공유 전자쌍만 제가 이 분류를 좀 하기 위해서, 자, 공유 전자쌍이 4개 있고 비공유가 없는 경우를 좀 볼 거고요. 자, 아까 했던 바로 요 경우가 되겠네. 그지? 요 경우. 자, 그리고 공유 전자쌍이 3개 있고요. 비공유가 하나 있는 경우 또 있을 수 있고요. 공유 전자쌍이 2개 있고요. 그리고 비공유가 2개 있는 경우가 있을 수 있겠다. 자, 하나 굳이 해보자면 공유 전자쌍이 하나 있고요. 비공유가 3개 있는 경우도 한번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그럼 먼저 공유 전자쌍이만 4개 있는 경우 아까 했듯이 어때요? 똑같은 거야, 그지? 요 정사면체의 구조를 이루겠죠. 그래서 얘 같은 경우는 비공유가 없으니까 중심원자 주변에 전자쌍이 이런 식으로 B에다가 얘네 3개인 평면에다가 하나는 앞으로 나와 있고요. 하나는 뒤로 들어가 있는 이러한 정사면체의 구조를 이룰 거야 라고 하는 걸 여러분들 확인할 수가 있습니다. 정사면체 구조요, 그지? 그래서 얘 같은 경우 결합각이 109.5도의 결합각이 109.5도고요. 분자의 모양은 어때요? 분자의 모양은 아까 했던 것처럼 사면체 또는 정사면체야 라고 부르시면 되겠죠. 그죠? 자, 공유 전자쌍이 3개, 비공유가 하나 있는 경우는 어떨까요, 여러분? 자, 어떻게 생각하시면 되냐면 요 전자쌍 하나, 둘, 셋, 4개의 공유 전자쌍 중에 하나가 비공유로 치환됐다라고 생각하시면 돼요. 그러면은 어떻게 그릴 수 있냐면, 자, A가 있고요. 똑같이 B, 그리고 앞으로 나와 있는 B, 뒤로 들어가 있는 B가 있다면, 자, 여기 중에 위에 올라가 있던 얘가 비공유로 치환됐다고 생각해봐. 그럼 여기 이렇게 존재를 하는 거죠. 그지? 자, 그럼 요거는 구조를 뭐라고 해야 될까? 지금 보시면요. 얘도 약간 선생님 사면체 모양 비슷한데, 그지? 자, 얘를 그냥 사면체라고 부르면 안 되나요? 라고 하시면 안 돼요. 왜냐면 서로 다른 얘랑 얘는, 자, 이 구조와 이 구조는 서로 완전히 다른 구조이기 때문에 이 구조를 구분하기 위해서 말을 좀 다르게 씁니다. 그래서 분자의 모양은 우리는 얘를 삼각뿔
자, 이런 모양을 삼각뿔 모양이야 라고 부르기로 했고요. 자, 공유 전자쌍이 2개, 비공유 전자쌍이 2개 있는 경우 어떨까? 자, 이거 요 상태에서 자, 요 상태에서 요 3개 중에 하나가 또 비공유 전자쌍으로 치환됐다라고 생각하고 그려보시면 되겠죠. 그러면은 A 여기 있고요. 하나가 비공유로 치환됐어. 그지 이렇게. 자, 그러면은 이런 식으로 B와 B가 이렇게 있는 거야. 그렇지? 그래서 3개의 원자이기 때문에 이 3개의 원자는 전부 평면에 존재한다라는 것도 확인할 수가 있습니다. 자, 아무튼 간에 이러한 모양은요, 우리 이제 분자 구조를 결정을 할 때 우리 비공유 전자쌍은 안 보이잖아, 눈에. 안 보여요. 따라서 우리 원자만 눈에 보일 수 있고요. 우리 원자만 눈에 본다고 생각하고 분자 구조를 예측한다면 굽어 있는 형태 벤트형, 구분형이야 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삼각뿔형, 구분형 이렇게 3원체형. 자, 마지막으로 공유 전자쌍이 한 개 있어. 그럼 그냥 이렇게 되어 있는 거죠. 중심 원자 뭐 주변 원자 할 것도 없이 중인데 이제 얘가 이렇게 비공유 전자쌍이 있는 경우 이런 같은 경우도 역시 마찬가지 우리가 눈에 볼 수 있는 건 요 원자밖에 없다고 했죠. 비공유 전자쌍 눈에 안 보여요. 따라서 이거의 분자 구조는요 사실상 그냥 평면 구조, 선형이죠. 선형. 그래서 아까 했던 직선형 구조다. 직선형 구조다라고 여러분들 보시면 되겠습니다. 자, 그런 다음에 뭐를 해볼 거냐? 일단 여기는 결합각을 우리가 이렇게 판단할 수는 없겠죠. 이거 BAB가 없으니까 결합각은 없고요. 결합각을 조금 판단해 봐야 되는데, 자, 결합각을 확인하기 위해서는요, 우리 공유 전자쌍과 비공유 전자쌍 간의 반발력을 좀 봐야 됩니다. 자, 먼저 생각해보자. 우리 중심 원자에 공유 전자쌍만 4개 있는 경우 봐봐. 그럼 얘는 공유 전자쌍 간의 반발력만 존재를 하죠. 이런 식으로. 요 첫 번째 경우 같은 경우는 공유 전자쌍 간의 반발. 공유 전자쌍과 공유 전자쌍 간의 반발력만 존재를 합니다. 근데 지금 삼각뿔형, 즉 비공유 전자쌍이 하나 있는 경우를 봐봐. 그럼 얘 같은 경우는 비공유 전자쌍과 공유 전자쌍 간의 반발력이 존재한단 말이죠. 그죠? 근데 과연 이러한 반발력이 어떨까를 좀 보자는 얘기야. 자, 결론부터 얘기해주자면 자, 먼저 일단은 공유 반발력보다는요 비공유 전자쌍과 공유 전자쌍 간의 반발력이 훨씬 더 큽니다. 자, 그 이유가 뭐냐면요. 자, 만약에 이런 식으로 B, A 뭐라고 할까? 그래, 그냥 똑같이 합시다. 자, 만약에 이런 구조가 있다고 치자. 뭐 이렇게. 그리고 좀 예쁘게 그리고 싶어서 B 그리고 B 띡띡띡띡 B 한 다음에 여기에 비공유가 있어. 자, 지금 보시면요, 공유 전자쌍은요 두 원자 핵이 잡아당기고 있기 때문에 날씬하다고 표현할게요. 자, 이렇게 공유 전자쌍은요 그 공간을 점유하는 공간이 적어요. 날씬해. 공유 전자쌍은 날씬해. 서로 두 개의 핵이 잡아당기고 있으니까, 그지? 근데 비공유 전자쌍 같은 경우는요 중심 원자만 잡아당기고 있다 보니까 뚱뚱합니다. 이렇게. 비공유 전자쌍을 구성하고 있는 오비탈 자체가 뚱뚱한 모양을 가지고 있어. 얘는 뚱뚱해. 그러다 보니까 뚱뚱한 애는요 날씬한 애를 더 잘 밀어낼 수가 있어야 공간을 많이 차지하다 하다 보니까 날씬한 공유 전자쌍 간의 반발력보다는요 뚱뚱한 비공유 전자쌍과 날씬한 공유 전자쌍 간의 반발력이 더 크다라고 볼 수가 있는 거죠. 자, 그럼 여러분 만약에 비공유 전자쌍 간의 반발력은 어떨까? 얘 같은 경우 더 세겠죠? 얘 같은 경우는 뚱뚱한 애가 한 마리, 두 마리가 있어. 그럼 비공유 전자쌍 간의 반발력이 엄청 크다 보니까 이 결합각이 더 안쪽으로 치우칠 수 있다라는 걸 우린 예측할 수가 있어요. 그래서 자, 보시면요. 결합각을 보시면 자, 요 좀 색깔을 이쁘게 해서 요 결합각이 109.5도였다면 얘 같은 경우는 비공유 전자쌍 간의 반발력, 비공유 전자쌍과 공유 전자쌍 간의 반발력이 더 크다 보니까 요 결합각이 더 안쪽으로 치우친단 말이야. 그래서 요 결합각은요, 만약 이 결합각을 A라고 한다면 109.5도보다는 작은 값을 나타낼 거야 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그래서 결합각 은 109.5도보단 작을 거야 라는 거. 자, 이 결합각은 어때요? 비공유가 무려 2개나 있네? 그럼 비공유끼리의 반발, 비공유와 공유끼리의 반발이 있는 거지. 그래서 얘 같은 경우는 비공유와
비공유끼리의 반발이 있기 때문에 더 결합각이 작아져서 얘는 B라고 한다면 요 B라는 값은요, 요 B라는 결합각은 아마 A보다는 작을 거야 라고 볼 수가 있습니다. 요 결합각보다는. 그래서 요 결합각을 얼추 이제 일반적으로 우리가 암기를 하는데요, 107도 정도 된다고 얘기하고요, 이 B는 4.5도 정도 된다고 합니다. 물론 요 각도를 몰라도 문제는 풀 수 있고요. 수능에서도 요 각도가 정확히 몇인지 물어보진 않습니다. 하지만 외워 놓으면 여러분들 그냥 편하게 쓸 수 있다라는 걸 아시면 되고요. 우리 화학2 가서는요, 요 물에 일반적으로 물이 이제 요런 경우인데 이제 요 결합 각도는 알고 암기한 상태로 하게 된다라는 걸 보시면 되겠습니다. 자, 비공유 요거 이제 요 경우 없으니까 우리 하고요. 이렇게 해가지고 우리 굉장히 중요한 전자쌍 간의 반발력, 전자쌍 간의 종류에 따라서 이렇게 반발력이 차이가 있다라는 걸 볼 수가 있습니다. 자, 대표적인 예시를 조금 볼게요. 예시를 보면 우리 정사면체 구조는 이미 했죠. 그래서 예시 같은 경우는 얘는 CH4가 되는 거고, 자, 삼각불형 같은 경우는 우리 NH3가 될 수 있어요. 그리고 구분형 같은 경우는 H2O라고 해서 H2O. 그래서 이렇게 각각의 대표 예시를 확인해 봐야 된다라는 거. 얘 같은 경우는 뭐가 있을까요? 뭐 HF 이런 것들이 해당이 되겠죠. 해서 우리 전자쌍 반발 이론, 그래서 첫 번째 중심 원자의 공유 전자쌍만 있는 경우와 그리고 공유 전자쌍과 비공유 전자쌍 둘 다 있는 경우로 확인했다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자, 그럼 여기까지 하면은 전자쌍 반발 원리로 모든 분자 구조를 예측할 수 있느냐? 그거는 아닙니다. 왜냐하면 뭐가 존재할 수 있냐면요, 중심 원자 주변에 다중결합이 존재할 수 있어요. 그럼 이런 경우는 어떻게 해석을 해야 되냐? 자, 예를 들면 뭐가 있을까요? 여러분 책에 뭐가 있지? 기억이 안 나네. HCN 있나? 혹시? CO2 있었는데 CO2 일단 뭐 CO2 아니면은 뭐 HCN 아니면 CH2O 뭐 이런 것 좀 볼게요 한번. 자, CO2 같은 경우는 이제 루이스 구조식 그려보면 우리 탄소가 중심 원자고요, 산소가 있고요. 산소 같은 경우는 결합 2번씩 해야 되니까 이렇게 이중결합하고 있겠죠, 그죠? 탄소 같은 경우는 지금 산소는 비공유 전화성을 총 4개씩 가지고 있지만 탄소 같은 경우는 비공유가 없잖아. 그럼 이거의 분자 구조는요, 중심 원자 주변에 전자쌍이 총 하나, 둘, 셋, 4개가 있는 거잖아. 그럼 전자쌍 4개가 있는 거니까 이거 정사면체라고 얘기해야 되나? 라고 해야 되는데 그렇지 않다라는 거죠. 다중결합 같은 경우는요, 우리 어떻게 취급하면 되냐면요, 우리 분자의 구조를 예측할 때는 단일 결합 취급을 하게 돼요. 그럼 어떻게 되는 거야? 이중결합이지만 단일 결합이라고 생각해서 중심 원자 주변에 전자쌍이 총 단일 결합만 2개 있는 경우, 바로 요 경우에 해당이 되는 거죠. 요 경우. 그래서 요 경우는 우리 직선형이야 라고 얘기할 수 있는 거지. 얘 직선형. 단일 결합, 그지? 자, HCl 봅시다. 얘도 역시 마치 그려보면은 탄소가 중심 원자의 수소, 질소고요. 수소 같은 경우는 결합 1번, 그리고 질소 같은 경우는 결합을 3번 형성하면 되고요. 비공유 전자쌍은요, 질소만 가지고 있죠. 자, 얘도 역시 마찬가지. 중심 원자 주변에 원래 전자쌍은 총 4쌍이 있는 경우거든요. 4개 있는 경우. 근데 4개 있는 경우로 보면은 정사면체가 될 수가 없잖아. 그럼 얘는 다중결합을 단일 결합을 형성을 하게 되면 중심 원자 주변에 전자쌍이 2개 있는 경우는 얘도 역시 마찬가지 직선형의 구조를 띌 것이다 라고 여러분들 예측할 수가 있습니다. 자, CH2O도 볼까요? 자, 얘도 중심 원자가 탄소죠. 그리고 주변에 수소가 이렇게 있고 산소 여기 대칭조를 배치하시고요. 수소는 1번, 그리고 산소는 2번의 결합을 형성하면 이런 모양이 되겠다. 자, 비공유 전자쌍은요, 역시 이렇게 산소만 가지고 있기 때문에 우리 분자 구조는 중심 원자의 전자쌍을 보시면 되죠. 자, 얘는 어때요? 중심 원자 주변에 전자쌍이 총 3개가 있어. 4개가 있어, 4개, 그지? 그래서 하나, 둘, 셋, 4개가 있는데 역시 마찬가지 얘도 정사면체 구조는 아닐 거란 말이야. 단일 결합 취급해 주시면 다중결합을 중심 원자 주변에 전자쌍이 3개 있는, 즉 평면 삼각형형이 되겠다라는 걸 확인할 수가 있죠. 삼각형형이다라는 거 확인할 수가 있습니다. 마지막으로 한 개만 더 해보면 뭐 HNO 한번 해볼게요.
얘 같은 경우는 질소가 중심 원자고요. 수소, 산소가 있고요. 이렇게 한 번, 두 번 결합하고 얘는 중심 원자에 비공유 전자쌍도 있는 거야. 그렇지? 그럼 얘 같은 경우는 어떨까? 지금 산소한테 이렇게 비공유가 있긴 한데 자, 얘는요. 어떻게 그릴 수 있냐면 지금 보면 중심 얘 이제 단일 그래프 취급하면은 총 이제 중심 원자 주변에 전자쌍이 3개 있는 공유 2개, 비공유 1개 있는 경우란 말이야. 근데 선생님 이런 경우는 안 배웠잖아라고 하겠는데 자, 우리가 생각해봐. 전자쌍 반발에 의해서 얼마나 밀려났지? 그러면은 일반적으로 질소가 이렇게 있으면은 이 비공유 전자쌍 때문에 자, 여기 있는 수소와 여기 있는 산소가 이런 식으로 밀려나겠죠. 그죠? 그렇게 되면 어떻게 되는 거야? 굽어 있는 형태를 띠겠죠? 그래서 얘 같은 경우는 구분형이야 라고 여러분들 보시면 되겠습니다. 구분형. 이렇게 해서 여러분들 이런 식으로 분자 구조를 예측하시면 되겠고요. 얘 같은 경우 평면 삼각형이기 때문에 이렇게 그리지 않고 그릴 때는 어떻게 그려? 실제로 이제 분자 구조를 고려해서 그린다면 이런 식으로 약 120도의 각도를 이루게끔 그려주시면 되겠죠. 그죠? 그래서 이게 바로 평면 삼각형이다 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그래서 이렇게 하면 우리 전자쌍 반발 이론을 가지고 우리가 알고 있는 대부분의 분자 구조를 예측할 수 있다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자, 물 한 잔 먹을게요. 자, 그럼 우리 프린트로 넘어와서 자, 정리를 좀 마지막으로 해봅시다. 자, 지금 보면은 중심 원자 주변에 있는 전자쌍의 수에 따라서 전자쌍의 배열이 달라진다라고 했고요. 그래서 전자쌍끼리 반발하기 때문에 이런 식으로 180도나 120도, 109.5도의 각도를 이루더라라고 하는 거. 자, 보시면요. 평면인지 입체인지 얘기 안 했다. 다시 넘어가서. 자, 그럼 각각의 이러한 분자 구조가 평면 구조인지 입체 구조인지도 한번 파악을 해봅시다. 자, 요거 공유 전자쌍만 2개 있는 경우, 요 경우는 우리 평면 구조죠. 평면 구조. 평면 우리 평이라고 쓸게요. 평. 자, 얘는 이름 자체가 아예 평면 삼각형이야. 평면 구조. 그지? 자, 얘는요 4개 있는 구조. 입체 구조죠. 정사면체. 입체 구조가 되겠고요. 자, 그리고 중심 원자의 전자쌍이 자, 보시면요. 중심 원자의 총 전자쌍. 얘네의 공통점은요. 중심 원자의 전체 전자쌍은요. 즉 전체 전자쌍이라는 말은 공유 더하기 비공유 한 걸 얘기하는 거야. 그지? 얘가 공통적으로 4개가 있는 경우요. 이게 나뉘어진 거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아무튼 정사면체형은 역시 마찬가지 입체 구조. 삼각불형도 입체 구조. 근데 이 구분형만 3개의 점은 하나의 평면을 이루기 때문에 평면 구조. 역시 마찬가지 얘도 직선형도 평면 구조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외워야 될 분자 구조는 5개밖에 없는 거야. 직선, 평면 삼각형, 다시 직선, 평면 삼각형, 삼면체, 그리고 삼각불, 구분형. 이 정도만 여러분들 기억하시면 되겠습니다. 자, 그럼 정리해서 공유 전자쌍만 2개, 3개, 4개 있는 경우 직선, 평면 삼각형, 그리고 정사면체라고 부른다라고 하는 거. 비공유 전자쌍이 있는 경우는요. 공유끼리의 반발력보단 비공유와 공유, 그리고 비공유끼리 반발력이 더 크기 때문에 상대적으로 이렇게 차이가 나서 약간 일그러진 모양을 하고 있다. 그 이유는 바로 비공유 전자쌍이 좀 더 뚱뚱하기 때문이야 라고 해서 읽어보면은 차지하는 공간의 크기가 공유 전자쌍은요 2 원자 사이에 존재하고 있기 때문에 날씬하지만 비공유 전자쌍은요 한 원자에 속해 있기 때문에 공유 전자쌍보다 넓은 공간을 차지한다. 뚱뚱하다. 그래서 반발력이 더 크게 작용한다 라는 것을 기억하시면 되겠습니다. 그래가지고 이제 공유 3개, 비공유 1개 있는 이러한 삼각뿔형이나 공유 2개, 비공유 2개가 있는 이런 식으로 구분형 구조가 나타났다고 보시면 되겠고요. 삼각뿔은요 입체 구조, 구분형은 평면 구조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그죠? 그래서 각도는 약 이제 107도, 그리고 여기는 109.5도가 된다라는 걸 보시면 되겠습니다. 넘어갈게요. 자, 마지막 다중결합이 있는 경우 어떻습니까? 다중결합은요 단일 결합으로 취급을 해서, 그래서 중심 원자 주변에 공유 전자쌍만 4개 있는 경우지만 얘는 2개라고 취급을 하고요. 얘도 역시 마찬가지 4개지만 얘는 3개 있는 경우로 취급을 해서 입체 구조를 예측하더라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자, 이렇게 우리 전체 정리가 되어 있다고 보시면 되고요. 이 내용을 여러분들 반드시 암기하시고 계시면 되겠습니다. 알겠죠? 그럼 이렇게 해가지고 우리 아주 빠르게 전자쌍 반발 원리에 대한 내용을 마쳤다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자, 여기까지 해가지고 우리 전자산 반발 원리는 마치고 분자의 성질, 그래서 무극성 분자, 극성 분자에 대한 내용은 다음 시간에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여러분들 오늘 갑작스러운 이렇게 온라인 수업 너무 고생 많았고요. 이 영상은 여러분들 어차피 수행평가에서도 충분히 여러분들한테 좋게 활용될 수 있는 부분이기 때문에 여러분들 두고두고 보면서 학습하시기 바랍니다. 여러분들 너무 고생 많았고요. 다음 시간에 우리 추석 잘 보내시고 우리 다음 주에 보도록 하겠습니다. 여러분들 고생 많았습니다. 안녕. 추석 잘 보내세요.